표현을 잠시 들어가면 비유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직유법, 연유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을 설명하려고 나열하기 시작하면은 안 와닿고 그냥 늘어놓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무엇은 무엇이다. A는 B이다. 아니면 A는 B 같다. 이런 식대로 어떤 대상을 적당하게 그리고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생생하게 정확하게 해서 어떤 대상물을 거기에 빗대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유하면은 학교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예시가 내 마음은 그래서 김동명 시인이고요. 김동명 시인이 내 마음에서 노래로도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내 마음을 지금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 내 마음을 호수다. 그리고 내 마음은 촛불이다. 내 마음은 나그네다. 내 마음은 낙엽이다. 이렇게 비유 표현이죠, 그죠? 내 마음이 이렇게 많은 걸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호수니까 그대는 내 마음에 더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꽃같이 그대의 배전에 아주 격정적으로 기뻐서 당신한테 닿을 수 있고 그리고 촛불이니까 꺼지니까 닫아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김없이 더울 때요. 아주 희생적 촛불은 다 녹아서 내리잖아요. 그래서 희생적이지만 정열적으로 나 그대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은 나그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또 어떻게 해요? 밤을 새면서 또 떠나야 되는 운명일 수도 있죠. 그래서 애잔함과 애틋함이 함께 느껴질 수 있고요. 이제 낙엽이에요. 낙엽은 이제 계절이 다르면서 떨어지고 또 이제 떠난다는 이제 이별, 아쉬움 이런 것들을 표현합니다. 좀 전에 우리 했던 그 리듬 한번 볼게요. 내 마음은 뭐요? 내 마음은 무엇이요?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게 리듬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대 뭐뭐하오, 그대 뭐뭐하오 계속 연마다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3, 4에 보면은 나는 뭐뭐리라, 나는 뭐뭐리라. 그래서 여기서 거의 이 자체로도 노래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고등학교인가요? 거기서 자주 이렇게 예시로서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시는 어떻게 노래화가 됐는지 다시 들어볼게요. 우리 또 조수미 선생님도 등장하겠습니다. 시로 보는 것도 좋죠. 음악도 괜찮죠. 네, 그래서 좋아요. 시를 볼 때도 그냥 글로 보는 것보다 소리 내서 읽어보세요. 그런 말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시를 접하시고 또 거기서 영감도 얻으시고 또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축화 생략은 워낙 시의 특성이라서 이렇게 뭐 다른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짧은 걸 아주 시는 그 언어를 고르고 가장 그 안에 들어갈 말만 저희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짧은 글로서 시인의 감정을 전하고 나타내는. 그래서 우리 릴케 가을 시 한번 접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부하는 몸집, 무거울 쥐고 떨어진다, 고독스러운 가을의 느낌을 아주 압축적으로 잘 표현하시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함축과 생략, 좀 전에 얘기했듯이 산문시는 이러한 그 특징을 다 좀 다르게 가져가시니까 쟤는 시 아닌데 이렇게는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또 젊은 친구들은 그 산문시를 굉장히 많이 쓰고 시가 또 많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것도 시도해보고 저런 것도 시도해보고 다양한 그 시도를 하는 것에서 좋은 작품이 탄생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를 읽으면서도
그 시적인 화자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그리고 거기에서 받는 느낌이 이제 자기의 이제 감상적인 어떤 느낌으로서 계속 그 시를 해석하고 그러면서 점점 그 시를 보는 눈이 나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계속 적고 계셔서 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자, 그래서 그 좀 뭐가 또 재밌을까 하다가 제가 또 인터넷 서핑을 좀 했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은 또 이런 시들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좀 재밌는 시 이렇게 딱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 시인들의 시인인가 봐요. 이분들도 되게 젊은 애들이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 찾아봤는데 일단 밑에 제목을 보지 마세요. 제목 보면 재미가 없더라고요. 자, 보면 싫다는데 자꾸 붙네. 제목이 살이에요. 싫은데 왜 살이 붙지? 너 좀 떨어지고 싶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게 뭐라고? 일이 힘들까? 제목이 메뉴 선택입니다. 진짜 고민되잖아요. 네. 짜장, 짬뽕 사이에서 우리는 희대의 고민을 하는 민족입니다. 자, 그다음 옆에 밟고 있지만 밟고 싶구나. 뭘 밟고 있는데 또 밟고 싶대요? 체중계래요. 살이 계속 붙는. 그래서 나중에 여기 작품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좀 이제 욕 같은 표현들도 있고요. 그래서 화상우, 이환천 그 인터넷 치면 이분들의 글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아 재밌네 이런 시도 있구나 하고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하상욱 시인의 그 서울시라는 시가 있는데 이 도서관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 인터넷으로밖에 접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 또 한 번 접하면 또 찾아보잖아요. 그래서 이 시인들의 또 작품은 다음번에 만약에 제가 또 컨텐츠를 다시 하다 보면 거기서 더 많이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눈여겨볼 만한 젊은 시인들이지 않을까 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그래도 좀 욕같이 않은 아주 내려앉은 그 표현의 시들만 제가 추려서 가져왔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옥명수 시인께서 저한테 추천을 해준 시인데요. 급하게 급조달을 했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은 중국의 그 수천성이라는 그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데 그 이족 출신이에요. 그리고 저 지디마잘에서 이 한자 찾는다고 제가 힘들었어요. 제목이 첫사랑입니다. 첫사랑이란 감정을 한번 떠올리면서요. 이분의 작품이 뭐 영어, 프랑스어, 뭐 그리고 불가리아, 스페인어, 세르비아어 이런 식으로 세계에 많이 소개가 돼 있대요. 그리고 국제 시단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시인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첫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시열을 가지고 오면서 자기의 자기 경험을 좀 담았던 그런 작품 같아요. 그리고 달을 보면서 거기에 연관된 잠자리채가 나오는데요. 이 시인은 그 달과 잠자리채를 어떻게 연관을 하면서 그 시열을 어떻게 녹여냈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기발한 시더라고요. 첫사랑 지디마자. 어린 시절 어른들은 말했네. 아이들의 얼굴은 모두 둥글다고. 엄마에게 왜냐고 물었더니 그저 손가락으로 달만 가리키셨지. 그달은 정말 둥글었네. 나뭇가지 끝에 고요히 잠든 모습에 나는 동생의 잠자리채를 떠올렸네. 어떻게 하면 저런 어여쁜 색시를 채울까? 그녀의 웃음소리가 내 옷을 흠뻑 적셨어. 어느 날 그녀는 백양나무로 뻗어나
들판에서 사랑을 노래했네. 그녀가 꽃 한 장 위에 올라탔을 땐 나의 신부가 아니었어. 그날 밤 엄마는 내가 어른이 되었다며 못 입게 된 작은 옷들을 동생에게 주라고 하셨지. 그러나 나는 웃음소리에 젖었던 그 옷만은 숨겨두었네. 네, 저희가 잘 알려진 또 서구 위주의 시인들을 많이 접했는데 또 이런 식으로 다른 민족과 정서를 가졌는데 근데 우리랑 정서는 좀 비슷하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첫사랑 달님이 보이면서 그 달님이 이렇게 잠자리 채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첫사랑이었을 것 같아 그죠? 제목이 첫사랑이니까 그녀의 웃음소리가 베인 그 옷만은 잘 간직하고 싶다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시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볼게요. 이제 프린트물 한번 봐주세요. 시간이 근데 너무 많이 지체가 돼서요. 오늘 좀 일찍 마치려고 생각했거든요. 어때요? 일찍 마치지 마요? 끝까지 해주세요. 어때요? 좀 일찍 좋아요. 마칠까요? 아니면 그냥 좀 시간이 들더라도 이 작품들 좀 보고 갈까요? 조금씩 볼까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좀 더 좀 교과서에 좀 실리고 좀 많이 알려진 작품을 하려다가 또 그런 거는 이제 다른 데서도 많이 언급이 돼 있어서 조금 많이 대중화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좀 현대 시인들 위주로 해서 제가 작품을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 2페이지에요.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해서 황진희 씨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시지만 너무 발상이 탁월하고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그 시대에 했을까 해서 저는 이 작품을 꼭 넣고 싶었었거든요. 이 황진희는 조선 중기 이제 중종하고 명종 때 기생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지만 아주 성리학적인 학문적인 소양이 굉장히 높았대요. 그리고 시도 잘 짓고 그림도 잘 그리고 팔방미인처럼 그래서 그 서경덕이라는 그런 그 분과 박연폭포와 이 황진희를 송도 삼절이라고 수왕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기생이지만 아주 학문적으로 높았고 작품도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런 아주 지금 봐도 진짜 와 이런 느낌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읽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굽이굽이 펴리라. 자, 어른님은 정든님을 말하고요. 동짓달 지금 동지 다가오고 있잖아요. 동지는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이에요. 그러면 밤이 굉장히 길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님이 안 계세요. 님이 안 계신데 밤은 굉장히 길어요. 그런 이 시간적인 그 개념을 이제 어떤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이제 산물로 표현해서 시간을 뚝 잘라내서 넣었다가 님이 오시면 그것을 펼쳐서 님하고 계실 때 그 기나겼던 시간을 함께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노래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시간적인 거를 어떻게 이렇게 그것도 추상적인 건데 그래서 동짓달 기나긴 밤 사랑하는 사람과에 대한 그 그리움이 애절하게 묻어나오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시간을 잘라가지고 그때 님이 오시면 그때 펼치겠다는 그런 발상이 정말 탁월해서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 시를 넣었습니다. 저처럼 그렇게 안 와닿나 봐요. 그랬잖아요. 좋아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르잖아요. 그래서 자기 혼자 있을 때 그 시간을 어떻게든 가지고 와서 그 시간을 쓰고 싶은 그런 애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생각 기형도 시인 요절하시는 시인인데요.
이 시인은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나오면서 이제 시적 화자를 설명하는 예로서 이 시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고 해요. 그 엄마 걱정에 보면요, 일단 시를 먼저 한번 보고 또 설명을 할게요.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없으실까요? 그럼 제가 읽을까요? 자,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우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추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 창 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를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몸. 이 시는 자기 유년 시절을 이제 회상하면서 말하는, 그러니까 나라는 게 지금 시적 화자가 직접 드러나 있거든요. 이 화자를 보면은 엄마가 열무 30단을 쥐고 가셨어요. 어떤 무게일까요?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잖아요. 30단. 그러니까 지금 엄마가 지금 삶의 무게가 아주 무거운 게 보이시죠? 그리고 나는 어떠한 상태예요? 엄마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밤이 어두워질 때 엄마 안 오세요. 그래서 숙제도 지금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이 친구도 천천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작가가 굉장히 자신의 처지가 지금 슬픈 게 찬밥, 그리고 빈방, 윗목. 자, 아랫목은 그 옛날에 온돌이면 바로 불이 들어와서 뜨끈뜨끈한 그 부분을 아랫목이라 하는데, 불이 좀 덜 가면서 추운 그 방에서도 추운 자리가 윗목이라 그러잖아요. 그만큼 자신의 지금 처지가 슬프고 외롭고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근데 1년과 2년으로 지금 나누는데 1년은 이제 과거 회상을 하면서 어린 시절에 그 외로웠던 거와 엄마가 없던 그 공포를 지금 묘사를 하고요. 근데 아주 먼 옛날에서 지금 회상하는 지금 현실입니다. 그 유년기의 고통, 지금 성인이 돼서도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어린 시절이 애틋한 그런 느낌으로 와닿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이 중학생들이 이런 시를 접했을 때는 어떤 느낌인지 참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시에서 이 화자는 지금 무엇을 하느냐 1번, 2번, 3번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성인이 돼서도 시를 안 하는 게 그 시를 막 토막을 내잖아요. 토막 내고 그래서 주제어는 소재는 그리고 시를 외워서 또 평가하고 그죠. 좀 어느 게 정말로 교육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일 좋은 거는 시를 좋아하고 그 자기의 마음을 시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이 좀 됐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시일까요? 묵화죠. 묵화는요, 그 우리 묵 있죠, 검은 먹으로 가는 거, 그거 그림인데 이 시를 보면 진짜 아주 잔잔한 수묵화를 보는 느낌이 납니다. 김종삼 씨의 시고요. 한번 볼게요. 물 먹는 소 목덜미 위에 할머니 손이 얹혀졌다. 이 하루도 함께 지냈다고, 서로 발잔등을 부었다고, 서로 적막하다고. 자, 할머니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냥 같이 일하고 오셔서 소 목덜미 위에 그냥 손을 그냥 얹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서로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병상련이라고 해야 되나요? 서로의 처지가 외롭고 힘듦에 대해서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보듬어주고요. 그래서 단단하게 이제 인생을 그리고 자연을 돌아보는, 마치 한 폭의 동명화를 보는 듯한 그런 잔잔함이 묻어있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는 작품들 괜찮나요? 네,
좋아요. 그래서 그림을 보듯이 이런저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사평역에서도 많이 이렇게 시집을 보면 시인들도 많이 추천하는 작품이거든요. 이 사평역에서도 이제 그 화자가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평역이라는 건 원래 역 이름이 없어요. 네, 이런 역은 없고요. 저 어딥니까? 남광주역 시인이 이제 그쪽에서 체험했던 그 역들을 이제 조합해서 만든 그런 이미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소시민들 그런 힘든 처지 그러면서 느껴지는 그런 감정을 잔잔하게 노래하신 것 같습니다. 사평역에서 한번 볼게요.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흰 보라 수수꽃 눈시린 유리창마다 톱밥 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금음처럼 몇층 졸고 몇층 감기에 풀럭이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주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두름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자, 여기 사평역은 그 급행열차나 막 이렇게 우리 KTX 이렇게 지나가는 역이 아니에요. 간이역 같아요. 간이역. 그러니까 막차는 간이 대합실 같은 그런 역이 있잖아요. 기다리다 다른 차들 다 기차들 다 보내고 그제서야 이제 오는 그런 역입니다. 근데 막차가 지금 오지 않고 있어요. 그 대합실, 시골 대합실 같은데 거기 이제 사람들이 몰려 있고 이제 밖에는 이제 송이 눈이 내립니다. 근데 이 표현 정말 좋아요. 수수꽃처럼 창문에 이제 눈이 달라붙는데 그것을 수수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복이 있는데 난로가 안에 있었나 봐요. 거기 이제 톱밥 있죠. 나무자루로 남은 그걸로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보면은 사람들이 그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막 졸고 있고요. 그리고 감기에 쿨럭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몸이 힘들어도 이제 일 다니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금음처럼 했으니까 좀 더 보름달이 아닌 그런 이미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청색의 손바닥 보면 이제 청색은 이제 추운 이미지잖아요. 밖에서 벌벌 떨다 얼어붙었던 그런 손바닥을 이제 불빛 속에 적시면서 모두들 삶이 지치고 힘들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적 화자는 그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 자기가 좀 위로하는 그런 마음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흰 눈처럼 모든 게 세상이 좀 환해지고 나아졌으면 한다는 그런 느낌. 그리고 다른 데서는 이게 그 시인이 체험한 그 광주 민주화 항쟁에 대해서 적은 어떤 분도 있더라고요. 그게 맞는지를 잘 몰라서요. 그래서 그때 슬픔의 증류 과정으로서 이제 역사를 시로 승화했다는 그런 글도 나와 있어서 이거는 다시 한번 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 무슨 그 수능 그런 데서 이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선생님들 설명할 때는. 그래서 이런 사평역에서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인이 어떤 면에서 이걸 더 얘기하셨는지. 그래서 이런 잔잔한 소시민의 생활 그런 걸 볼 수 있었고, 뒤에는 이제 그렇게 무것이 아니에요. 자, 복촉은 시인의 시입니다. 이거는 서울 지하철에 한번 전시돼서 좀 화제가 돼서 좀 그랬다는데요. 그 딸의 그 사춘기적인 불화자가 이제 그 목련꽃 그 예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그
보여지면서 시를 적었습니다. 복효근 시는요, 이제 부드럽고 친화력 있는 소재로 일상적인 사물과 자신의 삶을 이야기를 잘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자,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목련꽃 프라자예요. 목련꽃, 우리 그 봄에 목련꽃 피는 거 생각해본대요. 그 꽃이 이렇게 막 봉긋봉긋 오면서 그저 하얗게 이뻐요. 목련꽃 예쁘단데도 시방 우리 선의 앞가슴에 번거는 목련송이만 할까 고가시네. 내 볼까봐 기겁을 해도 빨랫줄에 널린 네 브라자 보면 내 다 알지. 목련꽃 두 송이처럼이나 눈부신 한양 눈부신 저. 별로 재미없으신가요? 아, 너무 재밌어요. 근데 선혜가 부끄러워했겠어요. 네, 이 시를 딸이 보고. 선혜라면 많이 부끄러웠을 그죠. 겁니다. 예, 아빠가 저렇게 신이라서 자기를 했는데, 근데 우리는 즐겁습니다. 네. 네, 이게 좀 지하철에서 게재됐다는 게 그게 좀 더 그렇습니다. 딸이 맞아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선혜라고 실명인지는 모르겠어요. 실명은 아닐 수 예, 있을 거예요. 실명까지 했다면 딸이 예, 가만히 안 팔팔 있었을 뛰겠죠. 것 같아요. 네. 아무리 실해도 그죠. 자, 김용택 씨, 섬진강 씨는 잘 알려져 있고요. 저 한 몇 년 전에 저희 도서관에도 오셔서 시 강의도 하셨습니다. 네, 아주 진솔하게 또 학교 초등학교 선생님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는 퇴직하신 걸로 아는데 그 학생들의 시나 이런 그 아이들의 눈높이나 그리고 자연을 굉장히 진솔된 표현으로서 김용택 선생님이 또 다른 시를 이렇게 모은 시집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 재밌는 시를 하나 가져왔어요. 콩, 너는 죽었다. 지금 행 구별 안 하고 그냥 읽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콩타작을 하였다. 콩들이 마당으로 콩콩 뛰어나와 떠르르 떠르르 굴러간다. 콩 잡아라, 콩 잡아라. 굴러가는 저 콩 잡아라. 콩 잡으러 가는데 저 콩 좀 봐라. 쥐구멍으로 쑥 들어가네. 콩, 너는 죽었다. 잡으러 갔는데 도망간 곳이 결국 쥐구멍이었다. 결론은 죽었다. 죽었다. 자, 어른이 이런 시를 잡혔다. 쓴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근데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을 설명을 해주는데 어머니랑 마당에 콩을 얹고 콩타작을 했대요. 예, 두드리면서 그 콩이 턱 튀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콩 너는 죽었다. 가봐야 잡힌다 이거죠. 어머니. 그래서 받아쓰기를 한 거래요. 이 시가. 어머니하고, 예. 네, 그래서 김용택 시인은 어머니가 시인이다 하면서 받아쓰기를 엄청 했대요. 네, 어머니한테서 오셨고 네. 또 자연에서 네.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주로 섬진강에서 오기도 하고 이 폭설은 누가 좀 읽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저쪽에 누구 한번 자, 누가 시키세요. 한번 좀 때깔나게 한번 읽어주실 분 계세요? 제 같으면 이런 시 못 적어요,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 너무 읽어주실래요? 재밌잖아요. 아니, 저 상관없어요. 누군가가 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읽어주세요. 포인트만 잡으세요. 근데 네. 하나 얘기 드리면 욕설. 음. 그리고 그 좀 우리가 표현하기 힘든 것이 점점 점층적으로 네. 나오니까 그걸 좀 살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읽어주십시오. 삼동에도 오면서 일제일자는 남도 땅도 뒤에 신세에 어느 겨울 엄청난 폭설이 내렸다. 이상이 허둥지둥 마이크를 잡았다. 주인 여러분 서들고 혈관 앞으로 뭐이쇼잉? 존나게 내려버렸단데. 어. 이튿날 아침 눈을 뜨니 한강에도 자라 폭설이 내려 비닐하우스가 몽땅 무너져 내렸다. 놀란 이장이 허 찍어 마이크를 잡았다. 음에 지랄 나버렸어잉. 어제 오늘은 졌다. 싸게 났어잉. 왼종일 눈을 치우느라고 깡들이 녹초가 된 주민들은 생활에 모여 삼겹살에 수술을 마셨다.
그날간 집집마다 모각빛 장지문에는 뒷문에는 아담의 흰옷이 비쳤다. 다음날 새벽 잠에서 깬 이상이 밖을 내다보다가 아! 소리쳤다. 꽃핀 한과 뭉텅한 깨끗하게 보이는 온 성지가 흰눈으로 뒤덮여 있었다. 하느님이 생성만한 떡시루를 뒤에 던던 뚝사 지붕도 폭삭 무너져 내렸다. 조심 뚝심 다소온 이상은 이목에 놓인 빗물 대야를 동댕이 치며 우주에 미안하신 듯 울고 짖었다. 주민 여러분 어따 귀신 곡하겠다. 인자 우리 동네 몽땅 젖대버렸어. 저때 버렸어요.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욕설도 미학적인 네. 것과 성적인 미학성이 혼합이 돼서 폭설이 내렸지만 이제 분분한 겨울눈에 우리를 한번 즐겁게 해주시는 오탁번 시인의 시였습니다. 한번 웃고 넘어가시라고. 좆대버렸다는 게. 자, 그리고 그 천냥미 시인을 좀 주목할 만한데요. 이것도 재밌어요. 오래된 농담인데 이것도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이거는 노부부 얘기예요. 그래서 노부부가 이제 서로 힘들다고 업어달라고 그러죠. 업어달라는데 이제 남편에 대한 아내의 말, 아내에 대한 남편의 말이 재밌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 보신 분도 있지만 이게 제가 또 라디오에서 이렇게 소개가 돼서 급하게 또 찾아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쓰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오래된 농담 천냥이 회화나무 그늘 몇 평 받으려고 언덕 길 오르다 늙은 아내가 깊은 숨 몰아쉬며 어머나라 조른다. 이제 아내가 남편한테 조르는 거죠. 합판수 가지 끝을 보다 신혼의 첫 밤을 기억해낸 늙은 남편이 마지못해 없는다. 나무 그늘보다 몇 평이나 더 뚱뚱해져서 이제 부인이 얘기했죠. 나 생각보다 무겁지 한다. 그럼 무겁지. 머리는 돌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은 부었지. 그런데 무거울 수밖에. 붉은 주름이 나이테보다 더 깊어 보였다. 자, 이제 또 반격을 해야 되겠죠. 굴찬나무 열매 몇 대 얻으려고 언덕길 오르다 늙은 남편이 깊은 숨 몰아쉬며 어부달라 조른다. 열매 가득한 나무 끝을 보다 자식 농사 풍성하던 그날을 기억해낸 늙은 아내가 마지못해 없는다. 나무 열매보다 몇 알이나 더 작아져서 나 생각봐도 가볍지 한다. 그럼 가볍지. 머리는 비었지, 허파에는 바람 들어갔지, 양심은 없지. 그러니 가벼울 수밖에. 두 눈이 바람살날 없는 가지처럼 더 흔들려 보였다. 농담이 나무 그늘보다 더 깊고 서늘했다. 그래도 부부가 이런 정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말은 그래도요. 그래서 우프다는 말 쓰죠. 네.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또 천냥이 시인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서로 대비되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 웃음과 울음이 같은 음이란 걸, 어둠과 빛이 다른 색이 아니란 걸 알고 난 뒤 내 음색이 달라졌다. 빛이란 이따금 어둠을 지불해야 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딱 잘라서 이거다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세상은 더더 아름다워지고 이러면서 한 번 더 웃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은 시인은 젊은 작가예요. 서울대랑 카이스트를 나오고 지금 엄청나게 평가가 굉장히 높은 시인이고요. 그리고 이 시인은 저희가 말하는 시의 특성을 벗어나요. 그리고 언어 유희, 언어를 가지고 굉장히 이 시를 잘 전개를 하는 그런 작가입니다. 우리 거제 도서관에도 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면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전개를 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면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자, 웅큼. 겨울에는 눈을 뭉치고 봄에는 흙을 움켜쥐고 여름에는 사탕을 짚고 가을에는 갈대꽃을 안고 이듬해 겨울에는 머리카락이 빠지고 있었다. 무엇을 해도 되는 나이. 그러나 무엇이나 하면 안 되는 나이. 덥기에는 늦어서 겁을 집어 삼켰다. 우주철군의 마음입니다. 아무거나 또 해서는 안 되는, 실패하면 다시 재기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밑에 표리부동. 어젯밤 꿈에는 내가 나왔다. 잘 지내? 라고 차마 묻지 못했다. 잘 지내? 라고 서슴없이 대답할까봐 누구보다 내가 잘 지내기를 바라면서도 나는 이렇게나 나쁘다. 꿈속에서도 나아지지 않는다. 사람들이 좀 질투가 심하잖아요. 잘 되길 바라면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그런 마음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다 축하해줘야 되는데 왠지 부럽고 부러움을 지는 것이고 그런 마음을 젊은이로서 잘 표현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입니다. 이제 나이도 저희가 이제 좀 들면서 세상을 많이 살았다고 하면서 좀 그렇겠죠, 그죠? 그런데도 그 젊은이라도 꿈을 이루면 늙은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다른 분들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60 됐는데 이 나이에 뭐 하겠어? 그러다고 살았는데 100살까지 살았대요. 그럼 그 나이 40년, 30년 동안 뭘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를 마지막 시로 가져왔습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한 시기가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을 뜻한다. 마음가짐. 장밋빛 볼, 붉은 입술, 강한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풍부한 상상력과 살아있는 감수성과 의지, 그리고 삶의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생명력을 뜻한다. 두려움과 싸우는 용기, 편안함을 거부하는 모험심, 청춘이란 그 뛰어난 정신을 뜻하니 때로는 20살의 청년보다 60살의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다. 사람은 나이를 먹는 것만으로 늙지 않고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다. 세월은 살결에 주름을 만들지만 열정을 잃어버리면 영혼의 주름이 진다. 근심, 두려움, 실망은 용기를 사라지게 하고 정신을 바닥에 떨어뜨린다. 자, 청춘은 마음가짐입니다. 지금이라도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으면서 또 앞으로 걸어야 할 길은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고자 하면서 제가 첫 시간에 G.O.D의 길을 한번 들어보자 얘기 드린 기억나시죠? 그래서 G.O.D의 길을 한번 들으면서 나는 지금 어디 길을 걷고 있고 이 길은 정말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그리고 내가 또 걸어가야 되는 길은 또 어떤 길인지 한번 생각에 잠기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너무 심각하게 보셔서 순간 당황. 자, 어땠습니까? 수업이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그 참고한 책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도 한번 이것을 토대로 해서 찾아보시면 제가 한 말들 중에서 모티브라든지 어떤 핵심이 이 안에도 있으니까 그때 이런 말을 했었지 하면서 돌이켜볼 수 있는, 그리고 책을 자꾸 접하다 보면 생각도 넓어지고 그리고 깊어지고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새롭게 보이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또 어떻게 또 만날 수 있으면 또 만약에 강의가 개설된다면 그때도 꼭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4회 동안 네 많은 준비했고 잠시만 앉아주세요. 제가 그 시집 그 저희 거제 문학에서 나온 시집이 있거든요. 복개 시집이라고 받으신 선생님도 있지만 또 받으세요. 그리고 제 시와 엽서가 있거든요. 그거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인동에 사는 허순옥입니다. 아, 허순옥 선생님. 네네네네. 네. 전지수 강사님의 시인님의 강의를 너무 잘 들어가지고 네. 저녁 시간대에 네. 시를 한 잔 먹었다. 정말 시 한 잔을 마셨다. 네. 너무 좋은 감상으로. 그런 거 홈페이지에 올려주셔야지. 네. 아, 홈페이지도 네. 올려드리고. 직접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네, 선생님 맞죠. 자료를 너무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런 강의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시문학 카페에 와서 편안하게 시 한 잔 너무 잘 마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영상에 들어오셔가지고 네네, 좋아요. 또 자주 반복 네, 학습. 네네네네. 좋을 거예요.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선생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선생님 아,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조심하시죠. 네.